597강 무진일주 인연법 하겠습니다. 전주에 정묘를 했으니까 이제 무진인데 이 붉은색이 여명, 푸른색이 남명이 되고 파란색 동그라미를 쳤으면은 인연자에 해당하는 이제 관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반사돼 갖고 이쪽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을묘 무진, 을묘 무진. 아주 만나기 어려운 사주를 만났어요. 저도 이 사주를 풀면서 1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사주는 1년 안에 또 만나기 어려운 사주예요. 아주 희귀 사주로 볼 수 있거든요. 남자 사주 경호, 기미, 무신, 임신. 여기는 이제 신의 대운이고 여기도 신의 대운이네. 신의 대운.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이 이제 무진과 김인데 이제 같은 비겁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란 말이에요. 천간과 지지가 이제 그 오행 십성이 같으면은 이걸 간지동이라고 하잖아요. 천간과 지지가 같다. 그래서 간지동이라고 하는데 이분 사주는 간지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이제 사주 인연을 만날 때는 간지동이 있는 사주를 주의해야 되거든. 근데 이 남자의 일주가 간지동이에요. 이게 자기하고 똑같이 비겁을 깔고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이제 이 사주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할 사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연이 있냐와 이제 결과가 좋냐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신해와 신의 대운이 같은 것도 참 이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 그 다음에 비겁의 기운, 그러니까 이 일주가 간지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지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뭔가 이게 취미, 동아리, 여행 그런 동호회 모임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흔해요. 물론 결과가 좋냐 안 좋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결과가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냐면은 만나기에는 불붙어요. 이 비겁 간지동끼리 만나면은 갑자기 이 자기 안에 있는 DNA를 그냥 공유하는 그런 깊숙한 관계까지 짧은 시간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어. 금사빠, 비견은 원래 금사빠에다가 비견끼리 만나면 그게 2배, 4배 증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고 이해하고 이거 장난치고 같이 막 정을 붙이고 이제 깊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빨라요. 다른 그 인연에 비해서. 그래서 전반전 불붙는 거 속도는 금메달이에요. 이 비견끼리 만나면. 그런데 3개월, 6개월 정도 길게 가지도 않아. 그 정도 시점이 되면 벌써 대판 싸워. 비겁이 있는 사주들은 자기가 자기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나 자기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게 강해. 불필요할 정도로 강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좀 시간을 흐르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욱해 갖고 나가면 이쪽에서
똑같이 받아치는 격이기 때문에 충돌이 많다. 잦은 트러블, 싸움이 많다. 근데 이제 이런 연인궁합도 있잖아요. 그냥 매사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장난을 치는 듯 하다가 싸우는 듯 하면서 또 장난을 치면서 또 웃으면서 또 농담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커플, 또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그 사랑놀이를 하는 그런 커플들이 있거든. 보통 뭐 캠퍼스 커플 이런 뭐 동갑들 기가 비슷한 1살 차이 요 정도 동갑.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이를 떠나서 이 비견자들이 만나는 그런 그 연애의 모습들인 거거든. 그런 관계로 가서 그런 사랑으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비견들끼리는 좋아요. 그런 모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성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갖고 이런 그림으로 가기에는 비견끼리는 그림이 서로 이렇게 색이 맞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이제 오행십성이 조화가 균형 있게 있질 않죠. 관성이 하나, 둘, 셋, 넷에 30에다가 60이고 비겁이 40이 되거든요. 다른 건 없고. 그러면은 관성과 비겁이 있으니까 관성이 비겁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성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장간에도 인성이 없잖아요. 이러면은 통관이 안 되니까 극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결혼을 하시면 안 된다. 결혼이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라고 보는 거죠. 또 뭐 억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운명은 이제 창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억지로 해도 어렵지. 왜냐면 지금 33세 운이니까 해운이잖아요. 해가 들어오면은 이 묘와 합을 해서 이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관성이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게 없으면 조용히 그냥 내재만 돼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들어와서 쳐서 합을 해버리니까 관성이 갑자기 많은데 더 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겁이 당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저 관이 비겁을 치니까 그런 송사 문제하고 남자 문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의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여자들은 결혼 전엔 다 일이 왕성하니까 일정인 부분에서 자기를 치는 경우까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일, 남자, 송사 이 셋 중에 두 가지가 겹쳐지는 현상이 생겨요. 또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막 이렇게 질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뒤끝이 안 좋고 집착하고 결국에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 관성과 비겁의 힘의 세기 중에 관성이 월등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인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 사주에 비하면은 남자 사주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사주는 이 사주하고 인연을 맺기가 어려울 정도로 균형이 잡혀 있죠.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균형이 있는 거예요. 임신, 무신, 신신의 경금이 떠 있으면은 비겁과 식상이 왕한 사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미가 합을 하니까 비겁을 끌고 와서 인성으로 체계가 잡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성과 비겁 식상이 경호 시주로 인해서 균형이 잡혀져 있다. 그런데 토금수로 해서 흐르잖아요. 그리고 화토경금으로 해서 흐르잖아요.
흐르고 있는 사주거든. 이렇게 그냥 목관성만 없고 다른 거는 조화가 있는데 그 세력이 균형 있게 잘 잡혀 있어요. 화토, 금수 해가지고 잘 잡혀 있는 샘플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임수가 신금의 생을 받아갖고 잘 살고 있으니까 좋죠. 남자 사주인데 재성이 살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만났을 때는 이 사주를 이제 밀어내는 기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고 궁합을 보고 이 정도까지는 그냥 만나서 다 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혼의 문턱과 그 턱을 딱 넘어가는 순간과, 그리고 결혼 후 이제 3년까지가 그게 되고 있느냐,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런 그 후반전의 관점에 있어서는 연이 닿기가 어려운 궁합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자분 사주가 이제 결혼이 안 되는 사주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결혼이 되냐, 계속 안 되냐, 이제 그런 걸 또 봐야겠죠. 그러면은, 경술대운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경이. 여기는 이제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해서 갔는데, 그래서 이 해수가 결국에는 묘를 붙어가지고 관성을 키워서 역공을 당하게 됐는데, 이 경술은 토생금하니까 경금이 힘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토생금하니까 어때요? 식상이 금극목을 해서 식상이 이제 관성을 제어해주는 그런 기운이 생기는 거거든. 그 다음에 추가로 을목이 이제 경금하고 이제 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 기운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관성의 기운이 줄어들고. 이런 그림이면은 이분은 이 시기쯤 들어오면은 일이라든가 이제 결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볼 소지가 있는 거지. 그런데 자기 본래의 사주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없어지거든. 여기서 지금 이 시기, 이게 운이잖아요. 이 시기에서 일로 갈아타는 거지, 갈아탄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사주의 이제 인연자는 뭘로 봐야 되냐면은 화인성하고 금식상을 봐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을 쓸 수도 있으니까, 무기경이니까 두 살 연하도 인연이 되겠네. 그 다음에 수를 가져가면은 진술충하니까 이제 6살 인연이 되는 거지. 또 6살. 무게합하고 이제 진유합하니까 이제 계유 인연자에서 이제 계유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계유가 있으면 인연이 굉장히 있는 거죠. 이 사주는 이제 계유도 없죠. 이제 결혼한 관계는 아니고, 이분 지금 결혼할 나이시거든. 30 이제 중반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계속 만나기는 해. 이게 관성이 많으니까. 뭐 특별히 막 이렇게 활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와. 이렇게 뜨문뜨문. 끊어지면 오고, 끊어지면 오고.
그래서 전반전 연애는 박사인데 후반전은 안 풀려. 본인이 풀어갈 수도 없고 풀리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궁합을 보는 거죠.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래서 참고를 하면 좀 덜 다치고, 그리고 패스를 하기도 좀 편하죠. 그리고 뭔가가 없이 이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고 또는 패스를 해도 패스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궁합을 보면은 그런 참고 사항이 해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관계는 인연의 고리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제 개운법을 볼 때는 여기가 다 이제 묘진이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력, 있는 세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 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궁에 해당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이제 배우는 거거든. 좀 전에 나이에 따라서 일로 옮겨가지만 본인 사주는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운에서 좋아도 본인 사주가 불편한 거는 가지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운은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불편한 운이 있으면은 그거를 씨를 뿌리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잠재되어 있는 것은 있단 말이에요. 응? 사건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차이지, 잠재되어 있는 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잠재되어 있는 거를 해결하려면 이건 이제 내면적인 거예요.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식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 인간의 성찰, 마음, 의식, 탐욕, 욕구,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없는 인성이 채워져요. 근데 이 사주는 이게 다 이제 목간성으로 바뀌니까 본인에 해당하는 일간에 해당하는 이걸 이제 본성이라고 하거든. 본성에 대한 기운을 배우셔서 축기, 취기 하시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에 업보,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고 새로운 거를 심을 수가 있지. 글자는 안 없어지지만 의식으로는 채우고 없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